총통 원장도 수솜심과 수고론 심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례도 다른 장부에 비해서 좀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행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오행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진단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가 지금 내 앞에 왔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일단 치료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만병통치만 할 거예요. 재미없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만병통치라는 관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장부를 해드렸지만 제가 안마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씩 늘 안마를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이 버릇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침수른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 만지면 환자들이 좋아하고 증상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오면 처음에 옆으로 놓고 안마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으로 하고 있는 경락이 족태양 방광경락이에요.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안마를 하게 되는데 그 환자의 몸이 내 손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붙들어요. 어딘가가 지금 계속 뭉쳐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지금 굳어 있어요. 내 예민한 손 감각에 의하면 지금 환자의 몸이 덜 풀렸어요. 그러면 쭉쭉 내려가지를 못하고 손이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 족태양 방광경락상 어딘가에 근육이 뭉쳐있는 거예요. 환자들은 몸이 뻣뻣하다고 말하든 찌뿌둥하다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방광승격이라고 말하는 토혈, 목혈 조합에 침을 놓으세요. 그러면 토혈, 목혈 조합에 침을 놓고 내가 방광경을 만지면 풀리기도 잘 풀리고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왔든지 거의 다 좋아져요. 족태양 방광경의 토혈 조합, 목혈 조합에 침을 놓고 치료를 마치든지 침을 놓고 안마를 하든지 그러면 엄청 좋아지고요. 또 하나, 환자가 단골이라고 찾아와서 좋긴 하는데 단골들이 대개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있든지 뭉쳐있든지 하여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단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옆으로 눕히지 말고 일단 눕히세요. 눕혀놓고 지난번에 했던 족골음 간경을 건드리세요. 하나로 하는 방법을 해드리는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행간상 1촌, 태충 아래로 5푼에서 용천 방향으로 심자를 해요. 이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행간상 1촌에 용천을 향해서 침을 치 6이나 두 치도 좋은데 안 되면 치 3도 괜찮아요.
자침해놓고 안마를 하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동치침에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오행침에서는 족구름 간에 수혈, 토혈 조합의 침을 놓고 안마를 시작하든지 안마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늘 찾아오는 단골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몸을 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처방이니까 옆으로 누워놓고 안마하다가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족태한 방광경. 그리고 늘 찾아오는 단골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간경에 수혈, 토혈 조합을 한번 써보세요. 이건 경험 삼아서 해보시면 한 5번만 연달아서 놓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이 환자가 노골노골해져서 와요.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마사로서 족태양 방광경의 목혈 토혈 조합, 족고름 간경의 수혈 토혈 조합은 우리 안마사들에게 정말 명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소복 앞통이 나오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하세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마사로서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 만병통치 처방 팔관혈이에요. 뭐냐면 합곡대충을 사관이라 그래요. 여기에 수삼리, 족삼리를 합하면 팔관이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 나를 힘들게 했던 환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스쳐가는 어떠한 증상이나 병명도 상관이 없어요. 이 8개 혈로 치료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합곡대충에 침을 놓고 전중 앞통이 뚜렷하면 내관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래가 많으면 천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합곡대충에 침을 놓고 중환이 뚜렷하면 여기에 족삼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합곡대충에 침을 놓고 천추의 앞통이 뚜렷하면 곡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합곡대충에 침을 놓고 배꼽 아래에 혈들이 나타나면 삼음교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병통치예요. 또 하나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흐리멍덩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백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배에다 침을 넣고 싶으면 전중이 아프면 전중, 중환이 아프면 중환, 천추가 아프면 천추, 관원이 아프면 관원. 이런 혈들은 추가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기본이 사관혈이에요. 그 다음에 더 추가하면 팔관혈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치 위에 문제가 있으면 내관, 명치와 배꼽 사이가 복잡하면 족삼리, 배꼽 양쪽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곡지, 배꼽 아래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삼음교. 이런 혈들로 여러분들이 오행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오행으로 막바로 들어가다가 힘들면 써보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 잘 듣는데, 또 하나, 합곡대충을 놓을 때 환자가 명치 위에 문제인 것 같다. 심폐,
그러면 대백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간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간 높이, 대충 아래 행간 쪽으로. 그러니까 1, 2 중수골 사이, 1, 2 중족골 사이에서 명치 위쪽의 문제라고 여겨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쪽으로 침을 옮겨주고, 명치와 배꼽 사이의 문제로 여겨지면 합곡이나 태충 기존 혀를 쓰시고, 배꼽 아래의 문제라고 여겨지면 합곡에서 밀어붙여 영골, 태충에서 밀어 올려요 화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 상중 하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혈이에요. 허리 아픈 것도 이걸로 낫고요. 관절 아픈 것도 이걸로 나아요. 근데 관절이 아플수록, 뼈 마디가 아플수록 연골 쪽으로, 화주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들어요.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고요. 그 다음 만병통치.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보통 6살, 7살 그 아래 애들이 초점에 맞춰진 거죠. 어린 아이들의 12살까지도 어떤 때는 18살까지도 소화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한 6, 7살, 많으면 12살 그렇게 소화라고 생각하시고요. 소아들의 병, 통치방 가르쳐 드릴게요. 왜 수소음심에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주혈이 대돈소충이에요. 이건 월호 사암 선생이 내놓은 명방들인데요. 월호 선생이 한의사들을 놓아두고 이런 말을 해요. 애들 병은 거의 사관과 대돈소충으로 잡을 수 있어. 애들 병은 거의 사관과 대돈소충으로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애들 경기, 간질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밤낮 없이 울어제키는 애들, 밤에도 도무지 엄마 등에서 떨어지질 않고 울어제키는 애들, 이걸 밤에 우는 걸 야제라 그래요. 그런데 밤낮 없이 울어제키는 애들, 그 다음에 도무지 그 애가 하나 나타나면 온 집안이 개판다는 애들, 주의력이 산만한 애들, 뭐든지 둘러 엎어놓고 주의력 산만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애들이 감기 걸리면 급격하게 열이 나잖아요. 순식간에 폐렴으로 넘어가잖아요. 열감기. 이럴 때도 합곡, 태충, 대돈, 소충 이 6개의 혈을 딱 총으로 때려서 피를 한 방울씩 내주래요. 짤 필요도 없대요. 그냥 피가 나오면 닦아만 주면 된대요. 대돈, 소충은 남자, 여우로 노라고 되어 있네요. 남자애는 왼쪽에, 여자애들은 오른쪽 대돈, 소충을 쓰는 거고요. 사관혈은 양쪽 합곡, 양쪽 태충을 다 놓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놓아주면 어지간하가 낫는다. 아주 심한 경기는 매일 놓아도 되고 2, 3일에 놓아도 되는데 한 달 정도면 끝이 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어떤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내버리고 싶었겠네요. 밤낮 없이 울어대니까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합국대충 대동소충을 딱총으로 때려서 피를 한 방울씩만 나오는 대로 내줬대요.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애가 잠을 자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김경조 선생이 피를 짤 필요 없어. 나오는 대로 닦아만 주면 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이면 다 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울어대는 아이 완치했다고 나오고요. 그 아이만 왔다 가면 집안이 개판되는 주의력 산만 아이, 이 아이도 합국대충 대동소충으로 한 달 정도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례, 소아열감기, 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는데 그 아이를 역시 합국대충 대동소충에 사혈을 해주니까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열이 뻗친 증상들이에요. 열이 뻗친 증상들의 대동소충 이게 명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애들 감기는 어른들하고 달라서 급격하게 폐렴으로 넘어가요. 열이 심해서. 그래서 이 6개 혈로 치료가 잘 됐다. 잘 낫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한 번으로 그날 밤에 절반이 낫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치염제를 볼게요. 애들 소가지 못된 놈.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다가 땅에 뒹굴다가 개판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도 간단하대요. 그놈의 소가지, 합국대충, 대동소충에 난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게 낫겠네요. 애들 중에도 소가지가 못 돼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들어 누워서 울고 울다가 안 되면 막 토하는 애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성질이 지러 같은 놈.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들 기억하시죠? 합국대충을 사관이라 그러고요. 대동소충을 추가해서 6군데를 사해주면 애들 병은 거의 다 고칠 수 있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애들 병 고치는 책을 보니까 그냥 피부침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문제 있어서 오면 무조건 합국에서 곡지까지 두두두두두, 태충에서 족선리까지 그냥 두두두두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온 애들은 안 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애들이 제가 찌르는 침 때문에요,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체한 것도 내려가고 그냥 열도 떨어지고. 책에는 점잖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은 경락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피부만 자극하면 나을 병은 다 낫게 돼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그럴듯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온 애들은 다 고쳤어요. 합곡에서 곡지까지 두두두두 피부침으로 밀어 굴려주든지 수제침 하나 들고 막 때리든지 대충 해서 족삼리까지 피부침으로 굴려주든지 수제침 알갱이 하나 들고 두두두두 때려주든지 그러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월호사암침의 김경조 선생은 사관에 대돈 소충 쓰면 소아들 애들 병은 다 낫는 거야. 한의사들 뭐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비방을 내놨겠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딱총, 알갱이 그걸로 하는데 김경조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푹 찔렀다가 그냥 빼지 말아요. 푹 찔러서 잠시 멈칫하래요. 2, 3초, 3, 4초. 뺄 때는 침을 90도 돌려서 빼래요. 글쎄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내 자식 같으면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침을 안 맞으려면 그래도 경기로 매일같이 쓰러지는 애를 두면 저는요 복학단다고 손바닥에서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요 기름 빼는 것도 시켰어요. 저는 얼마나 그때 생각만 하면 애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어른들이 팔다리 붙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되잖아요. 아 이게 합곡인가? 더듬지 마세요. 여기쯤 합곡이다 푹 찌르고 돌려서 빼고 패충이구나 그리고 푹 돌려서 빼고 그리고 핵심이 대돈소충이에요. 이거는 심장 쪽에 열을 빼주겠다는 뜻이잖아요.